자,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일단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픽테 단평을 잘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셔서 그걸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평소에 나오는 유형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재만 그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픽테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걸 못 넘어가신 학부형들은 이제 답답할 따름이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우의 수 단원 체크하세요. 경우의 수 단원하고 확률 단원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점 각오하셔야 됩니다. 초 5-2 부분에서도 개수 세는 거 이런 거 애들 괴롭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겠죠. 또는 인지를 하셔야겠죠. 전문 수업을 듣지 않으면은 그 파트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네? 예를 들어서 뭐 세는 거 있잖아요. 개수 세기 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개수 세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확하게 개념이 안 들어오면은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문 수업을 해야 되고 픽테가 연속 3번 연속 2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학원 다녀야 되나? 학원에서 해주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는 단평 점수가 계속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학원을 옮기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2, 3학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3까지 살아남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기가 10% 정도 되나? 도중에 다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과외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성공을 하거나. 소프트 과외를 하게 되겠죠. 근데 또 비용 문제로 남편과 싸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룹 수업으로 동네 학원으로 이제 다시 가는 거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룹 수업으로 했다가 이제 응? 자료가 좀 모자라니까 또 평소를 가고 싶은데 또 가기에는 좀 늦고 그래서 어떻게 또 과외 선생님 잘 알아가지고 애가 분위기 좋으면은 다시 한번 또 트라이 해보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쳇바퀴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 같은 이제 그룹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애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40대 남자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시중 교재로 아무리 풀어도 단평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시중 교재로 그렇게 풀어도 픽대 단평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학원 왜 다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항소는 그런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안 풀리는 문제를 쥐어짜기 응?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쥐어짜내서 애들을 극한의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연습을 시키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주는 거는 최소한으로 알려주고 마중물 개념으로 좀 알려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군대 같이 그렇게 삼성전자처럼 만들어내라 이런 학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좋다고 보면 좋은 거고 너무 좀 매몰차다면 매몰찬 거죠. 그래서 아이 상태가 어느 정도 멘탈이 강한지를 보셔야 돼요. 멘탈이 약한 아이들은 도중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꼴찌하면 멘탈이 좋아질 수가 없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제 모의고사와 과제를 수행하시면은 제가 성적은 올려드립니다. 단평 때는. 근데 뭐 한 번 해가지고 올려달라 이렇게는 안 되고요. 한두 달 쭉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재만으로는 어렵다. 선생님이 약한 부분을 찝어서 수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절대 틀리지 않는 방법으로 알려줘야지.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리면은 그 재현성이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양으로 승부할 때가 있고 질로 승부할 때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초등수학은 속도하고 정확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그렇죠? 그러면 반은 해결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우공비하고 센이죠. 근데 최상위를 마스터를 못해요, 대부분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동네 학원에서 해주는 학원 이제 대치동은 많이 있고, 예,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최상위 책을 안 해주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50%는 누가 채워줘야 되느냐, 예?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점프항 수학까지 3레벨, 4레벨까지 풀면은 어느 정도 괜찮고, 점프항 수학은 3학년부터 밸리드 합니다. 1, 2학년은 제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3프로 올림피아드까지 일과점까지 만약에 했다면은 마스터 수준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성대경시 장려 정도는 탈 거예요. 만약에 점프항까지 끝내고 성대경시 한 모의고사 한 3개, 4개 정도 풀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뭐 유전자 문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교수법이 잘못됐거나. 예. 근데 대부분 그래요. 보시면은 이제 다 했는데도 장려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눈높이를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TOT까지만 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초등 TOT는 저는 시키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 계산하고 그러는데 그걸 초등이 왜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황소 문제 더 몇 개 구해다가 푸시고요. 기적의 중등연산, 도형 이런 것도 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왜냐면 초등 때는 초등 사고력 수학만 하시면 되지. 중등을 끌어갔다 가지고 중등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괜히 시간만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OT 하지 말고 중등 연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딱 최상위하고 디딤돌 기본 응용만 확실하게 두세 번 돌리는 게 가장 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등을 가서 이제 중등을 간다는 거는 또 4에 갈 수도 있고 5에 갈 수도 있고 6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등을 초등 때 조금씩 미리 하면은 좋다더라 뭐 이런 말 들어가지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중등은 들어가서 선생님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응? 어떤 팀 수업이냐 그룹 수업이냐 정규반 학원이냐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예. 그냥 동네 학원에서 초등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고 여학생이다. 근데 갑자기 중 1-1부터 하더니 이제 여자 쌤이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이제 핑계를 대겠죠. 대부분 이제 여자 쌤이 문자식 이런 거 이제 계산하기 싫은 거, XY를 가르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보통 벌써 비와 비를 나오면은 초5부터 벌써 안 가르치는 선생님도 발생을 합니다. 예. 심지어는 소마 필즈만 입퇴한다고 해서 뭐 초 1, 2만 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예. 초 3, 4만 돼도 그냥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은 비추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중고를 다 가능한 남자 선생님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중교재로 또 나가야지만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중교재를 풀어야지만이 핀 구석이 다 메꿔집니다. 왜 잘 팔리겠어요, 책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재로 나가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상이라든지 점프항이라든지. 그리고 스스로 풀어야지. 그 엄마가 풀어주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죠. 절대 어머니는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그게 조심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테스트 자료도 제가 주니까 풀어보고, 네? 내가 만들어진 문제도 지어내는 문제도 있으니까 풀어보고, 강의도 한번 내가 시켜보고. 근데 유튜브 보면은 애가 강의하는 것도 나옵니다. 예? 제이싱 선생님 제자입니다 하면서. 그런 것도 다 애가 내가 시킨 겁니다. 그러면 애가 하면서 머릿속에 절대 안 집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심화가 중요한데, 중등심화는 학교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기출문제를 족보닷컴 가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족보닷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1,500원짜리 하나 다운받아서 보세요. 그다음에 중등은 초기에는 양으로 승부하고 심화로 갈수록 질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쉬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줄여야 돼. 실수 에러 레이트를 줄여주고 심화로 갈수록 이제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질과 양으로 같이 승부하는 거예요. 근데 질 쪽이 좀 더 심화에 가깝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라. 그래서 다급하면 진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이제 좋을 때가 위기예요. 그러니까 항소를 합격했다고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은 버리는 것이 좋죠. 왜? 삼성전자 들어가서 그때부터 고생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 중등 입대를 합격하고 나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하위권이 나올 텐데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계속 꼴찌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브 과외를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학원을 왜 가냐라고 아버님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모르는 거죠. 왜 그 과외를 해야 되느냐. 항소 갔는데 가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항소학원의 시스템 자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소는 레벨 1, 2, 3, 4, 5 중에서 3, 4, 5에 해당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레벨 1, 2는 자기가 직접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겨우 저스트로 들어갔는데 문지방 바로 넘었는데 거기서부터 막 응? 폭풍이 몰아닥치는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월등하게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야지 과외 없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 겨우겨우 그 재수하듯이 해가지고 항소 들어가서 과외 받아서 가면 따라가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아예 항소 준비를 초5에 하는 학생들은 늦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1, 2에 그냥 준비하는 게 제일 장땡이고 그래서 일품반이건 뭐 어디건 들어가는 게 좋은데 들어가면 일단은 편하죠. 근데 늦게 와가지고 뭐 유학생 갔다 와서 뭐 아파가지고 코로나로 해가지고 초5 된 애들 그런 애들은 아예 초6으로 깁생을 대비하는 게 맞아요. 과감하게 선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챙기면서 수학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깁생으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황소 깁생 합격을 한 시작은 제이슨 킹소겠죠. 그래서 제 학생이 황소 다니면서 시험을 봤는데 1레벨이 나왔죠. 초6 학생인데 1레벨이 나왔어요. 그래서 황소 깁생을 이제 동시에 다니죠. 중1인데 과외를 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황소 깁생을 저는 보냈으니까 가장 깁생 1레벨을 보냈으니까 축하를 드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소하면서도 수상하면서도 저한테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아주 공부 습관이 잘 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그대 기준으로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자기 학년 플러스 3년 4년 선행으로 다녀야지 황소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뭐 황소 수학을 다니는데 뭐 1, 2년 대기한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잘못된 얘기고 황소는 3, 4년 정도 선행을 해서 시험 보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스카이 기준으로서 한 2, 3년 선행하시면 되고 서포트 바이는 필수고요. 인서울 기준으로는 자기 학년 플러스 1년 정도 선행을 하시면 됩니다. 황소만으로 뭔가 부족한 학생들은 그냥 제이슨 킹 수학으로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다 서포트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예 황소 늦은 애들 있죠. 초 5, 6 애들 이런 애들은 편입으로 저스트로 뭐 두세 달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중등 입대로 바로 제가 준비를 해드려요. 6개월 정도 하시면 되고요. 초 4, 5, 6을 다 통틀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또 이걸 또 붙으면 또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중등을 진행을 하죠. 그죠? 초 5의 경우도 초 6보다 중1, 중2 입태를 준비하는 게 나아요. 근데 중3 입태는 내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학의 꽃이 중2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황소의 꽃은 중2예요. 중2, 중3이기 때문에. 중1도 가고 싶으면 가도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 4, 5, 6을 다 끝내야 되니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지금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2 황소 대비 중속도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여기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